규명을 위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관리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을 하다 숨진 고 김충현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14일 만입니다. 대상은 태안화력의 원청인 한국서부발전본사와 정비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 KPS 본사 등 모두 5곳입니다.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모두 80여 명이 투입돼 작업 지시 여부와 방호장치 설치 여부를 비롯해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권고사항을 잘 지켜왔는지 등 구조적인 원인까지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의 작업 중의 사고 원인뿐만 아니라 그런 작업 환경이 이르게 된 부분까지, 즉 구조적인 원인까지 같이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다수의 원하청 관계자들을 입건했고 압수수색 이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 김충현 씨 사고 대책위는 2인 1조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한전 KPS가 불법으로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 첫 강제 수사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 가운데 대책위와 사측 간 협상은 공전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교섭에서 사측이 유족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줄 것을 요청하는 등 반인륜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침을 주지 않으면 자기는 할 수 없다. 기업주를 보호하려고 처벌 불원서를 요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고인에 대한 부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장례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장례는 사흘장으로 치러지며 오는 18일 태안화력 정문 앞에서 연결식을 진행하고 이후 고 김용균 노동자 동상 옆에 고인을 기리는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우려하는 세종시의회 결의안 채택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대한 우려와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국가 안건을 지방자치 안에서 정쟁화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의견과 맞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13대 7 여대 야소로 구성된 세종시의회는 해수부 이전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영현 시의원이 세종시에 다 가지려고 하면 큰일 난다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노조가 국민추천제에 따른 차기 장관으로 대전 유성갑 조승래 민주당 의원을 공식 추천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조 의원이 국회 과방위에서 간사로 활동하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분야의 깊은 이해와 강한 정책 실행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조는 반복되어 온 학계 출신 장관에 대해 학문적 전문성으론 부족하다며 균형 있는 시각과 정책 실행력을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전 서구갑 장종태 의원도 지역의 여러 단체에 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에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대전 서구청 비서실장 게이트 의혹에 대한 후속 보도 이어갑니다. 지난해 7월 전 비서실장을 포함한 공무원 19명이 검찰에 송치됐지만 대전 서구청은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서구의회도 줄곧 계약관리 시스템과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그때마다 수사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답변만 반복됐습니다. 조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과 12월 입찰 수의계약 비리 의혹으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던 서구청. 결국 지난달 비서실장 A씨를 포함해 모두 19명이 검찰에 송치됐는데 여전히 별정직 공무원이던 A씨 직위 해제 위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입찰 수의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 업자에 대해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JB 취재 결과 수사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8개 업체 중 6곳은 올해까지, 한 곳은 지난해 11월까지 서구의 사업을 계속 수주했습니다.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고 그 과정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일이 진행되는 이 잘못된 점이 다른 부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안일하게 조직을 보고 있다.
사건 이후 특별감사 실시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구 의회에서도 또 민주당 대전시당에서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의 문제로 보고 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해왔지만 그때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사태들로 인한 피해는 모두 금익계로 향함을 명심하여 부디 남은 임기 동안 구정 정상화와 상식의 회복을 통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취재가 진행되자 서철모 서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조직 내 부정행위가 구조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제도와 계약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수점검과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전임 비서실장 중 한 명은 민선 7기 때인 2021년 발생한 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송치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달 정기 인사에 적절한 인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청양 지역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충남 학생 지킴이 앱을 전면 도입하고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충남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앱을 보급하고 위기 상황에서 경보음과 함께 학생 위치와 상황을 보호자와 교사에게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특히 학교폭력 미신고 사례 접수와 신속한 피해 학생 보호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학교폭력 전담팀을 신설하고 강의식에서 벗어난 체험형 예방교육도 확대합니다. 대전 꿈돌이 라면이 출시한 지 일주일 만에 누적 판매량 2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9일 출시한 꿈돌이 라면은 소고기와 해물짬뽕 등 2가지 맛으로 출시됐으며 국내 대기업에서 20여 년 동안 라면 스프를 만들어온 지역 기업과 협력해 개발했습니다. 대전시는 다음 달 꿈돌이 디자인으로 만든 호두 과자와 떡볶이, 막걸리 등 다양한 식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화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볼파크에서 경기도 중 날아온 파울 타구에 일루 쪽 건물 유리창이 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3번째인데요. 지난 3월 창원 NC구장에서 발생한 관중 사망 사고 이후 야구장 안전 강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반복적으로 발생한 볼파크 안전사고에 철저한 점검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하나와 두산의 경기가 열린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 두산 타자가 친 파울 타구가 1루 관중석 방향으로 날아가더니 경기장 내 음식점 등이 입점한 건물 유리창을 깨뜨립니다. 중계 중이던 해설진은 강호율이었다면 깨지지 않았을 거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냅니다. 야구장 내에 있는 유리는 조금 더 강한 유리를 쓰게 마련인데. 유리 파손 사고는 지난 12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15일에도 하나 이진영 선수가 친 파울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며 유리창이 깨졌고 그 이전에도 3루 쪽 파울볼에 유리창이 파손됐습니다. 창원 NC구장 관중 사망 사고 이후 야구장 안전을 강화한다며 정구장 점검을 실시한 이후에도 유독 하나구장에서만 반복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팬들은 걱정이 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사람이 근처에 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파울 타구가 잘 가는 곳에 유리로 된 구역을 지은 건 좀 설계 미스 같아요. 실내 구역에서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공이 날아와서 유리가 깨지면 이거는 안전하다고 할 수 없어요. 취재 결과 문제의 경기장 내 건물은 강화유리가 아닌 반강화유리로 지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반강화유리는 일반 유리보다 충격을 견디는 강도가 2배 이상 높지만 4-5배 강한 강화유리보다는 약하고 깨진 유리 파편이 날카로워 공이 언제든 날아올 수 있는 야구장 내 시설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전시는 건축 설계 당시 유리로 지어진 해당 건물까지 파울 타구가 가지 못하는 걸로 예상해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커튼을 잇는 부분까지는 공이 가기 어렵다. 안 간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처럼 설계가 됐던 상황이고. 이어 하나축구협의회 오는 19일까지 우선 1루수 쪽에 그물망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천안시는 사용이 종료된 백석동 위생매립장 상부에 설치한 천안 유관순파크 골프장 개장식을 갖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유관순파크 골프장은 98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5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36홀 규모로 조성됐으며 관리 사무실과 교육장, 쉘터,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도 설치됐습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무료로 임시 운영한 뒤 정식 개장할 예정으로 이용 요금은 천안 시민의 경우 4,000원, 타 지역민은 8,000원이며 65세 이상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산시는 충남에서 처음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육아 시간과 모성 보호 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한 동료 공무원에게 특별 휴가를 부여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현행법상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업무 대행 수당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부담을 떠안고 있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아산시는 육아시간 업무 대행 특별 휴가가 공직사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인 만큼 관련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산시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카페와 공방 등 민간시설을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는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